경제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년 진짜 이제 경제 성적을 한번 따져보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어, 앞서 잠깐 저희가 언급을 해드리고 했습니다만, 사실 진짜 이 지난 1년의 경제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아까 그 특히 코로나 팬데믹 네, 그 이후 2년, 3년이 굉장히 그게 전 세계적으로 어, 같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제 그 경제의 어떤 그 빨리 쉽게 말하면 되돌아오느냐의 핵심이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많은 나라들도 그런 재정의 어떤 역할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네, 재정이 엄청나게 돈을 풀었고 그 과정에 빨리 하여튼 그러면서 뭐 우리나라 뭐 K 방역 그런 얘기도 나왔고 그 문재인 정부 때 K 방역으로 해가지고 심지어 G7 영국에서 직접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하고 그랬잖아요. 네, 물론 내일 모레 다음 주에 뭐 G7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갑니다만 좀 그와 좀 차원이 다른 어떤 그런 초청과 방문이 되는데 그 이후에 보면 그 엔데믹 과정에서 이제 뭐 그 경제 살리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좀 약간 다른 길을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재정의 역할을 말씀드렸지만 예, 다른 나라 미국, 영국, 서방 선진국에서 그 국가의 엄청난 재정을 풀어서 그 경기 내지는 그런 건강 보건 그 복지 인적으로 굉장히 강화하고 네, 서민들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지원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것을 사실 재정 지원을 좀 했습니다만 좀 그것보다 훨씬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하고 심지어 국제 기금이나 국제 그런 경제 기구에서 한국은 좀 더 재정을 좀 더 확고하게 풀어서 지원할 법도 하다라고 할 정도에서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말기 특히 기재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거기에 좀 홍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또 정권이 바뀐 다음에 뭐 추경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 추경이 약간 시기를 놓친 측면도 있고 그 추경 외에 추가로 다른 어떤 그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이 대부분 다 대출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네, 빚으로 그렇죠. 됐죠, 빚으로. 그 빚을 다른 나라는 정부가 책임졌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그 서민과 자영업자 그대로 다 떠안고 지금 이제 그 빚 유예 기간을 계속 연장하면서 이번에 또 올가을이 크게 옵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가 얘기가 있는데 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그런 어떤 풀린 돈에 대한 어떤 그런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또 갑자기 이제 그 부각이 되면서 네, 금리 인상기가 들어왔잖아요. 아하,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기가 왔고 고금리와 고환율과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예상됐던 부분들인데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해왔던 것들은 그 정책과 그거를 맞춘 다른 나라들이 어떤 또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어서 그런 고금리 내지는 그런 물가 기준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도 정부가 재정을 또 적극적으로 새로운 어떤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우리나라한테는 되게 막 전기차 얘기만 나왔습니다만 사실적으로 미국이 기업들로부터 좀 더 세금을 걷고 재정을 좀 더 확대하는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이거든요. 그게 정부 지원 방책이에요. 아, 지원 대책이에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우린 재정 건전성 강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정 건전성을 지금도 재정 건전성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계속 재정 긴축을 하고 있죠. 풀 근데 땐 풀어야 되는데 쓸 땐 그렇죠. 쓰고.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국민들로 하여금 이 금리 이 높은 금리 과정에서 더 힘들게 되는 것이고 네. 그 과정에서 또 감세는 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감세하는 이유가 기업들이 더 투자 많이 하고 그렇죠. 기업들이 열심히 투자해서 일자리 만들고 또 국민들한테 또 혜택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좀 네. 기대했는데 어떻습니까 1년 동안?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표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네. 지난 1분기 상징적으로 그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 기업들은 오히려 투자를 줄였어요.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 4%였나? 그렇게 제가 아마 감세를 해줬는데도 그러니까 그 다음 감세가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죠. 저기 네. 보시면 근데 국내 총생산 지출 보시면 작년 4분기는 마이너스 성장 0.4%였고요. 올해 1분기가 이제 그 기저효과로 어떤 플러스로 0.3으로 갔지만 올 내내 아마 1% 성장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지금 전망치예요. 근데 그래요. 과정에서 보면 0.3% 성장을 이끈 게 뭐였냐면 국민들이었어, 국민들. 민간 소비 0.5%로 기업도 아니고 국민들이었다. 그렇죠. 그런 국민들의 소비 맞습니다. 이걸로 성장을 그 했다. 높은 물가 속에서 소비가 아, 0.5%였고요. 기업들의 설비 투자는 오히려 마이너스 4.0%였습니다. 기업들은 음,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네. 또 고용을 창출해서 또 거기에 걸맞는 어떤 그런 생산성과 부를
부가가치를 갖다가 또 창출하면서 당연히 정부는 또 세금이 좀 높아지고 그런 어떤 선순환을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게 됐어요.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하하하.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음. 때도 한번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고 한번 다시 한번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그 법인세 인하를 하면서 네. 그 재벌 대기업들 특히 재벌 대기업들이 그 혜택을 오롯이 다 받았습니다. 거의 비슷한 현재 그 현 정부였던 거의 60조 원에 가까운 어떤 그런 감세가 그 이명박 시절 정부 시절에도 고환율 정책 포함해가지고 이루어졌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그 조사를 했습니다. 5년 동안에 실제로 이런 감세 정책이 기업들의 투자와 어떤 고용에 얼마만큼 영향을 줬는지 미쳤는지 그리고 선순환 효과가 있었는지 네. 결론은 아니었어요. 어. 결론은 아니었고 오히려 기업들은 그 기간 동안 내부 유보금, 현금을 엄청나게 쌓았습니다. 수백조 원의 현금을 쌓았어요. 기업 좋은 일만 시켜준 건데 그러니까 그게 이미 그때 했던 걸 또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감세로 여력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네, 투자를 안 하는 모습 그때도 확인됐고 이번에 다시 또 확인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앞으로 남은 임기에서 어떤 변화를 줄 것이냐 이거 좀 봐야겠지만은 아니 쉽지 않아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껐뜨가면 뭐 압색하잖아, 네. 압수수색, 압수수색, 조사. 예. 아니 저 기업들 상대로 정말로 이렇게 세금 감면해줄 왜 투자 안 해? 왜 투자 안 하는지, 압수수색해야 된다. 어?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우스갯소리로, 네, 그래요. 이 기업들의 분위기 뭐 좋지 않으니까 사실은 기업들도 기회가 보이고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다 하면 투자를 할 텐데 그럼요. 그런 게 좀 안 보인다는 면도 있죠. 그럼요. 기업들은 그 세금 뭐 깎아주면 좋죠. 그리고 네. 세금 세제 혜택 주면 더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돈이 된다 생각하면 얼마든지 투자하고 또 장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유럽 쪽이 부가 세금이 높고 그다음에 뭐 거기에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쉽지 않는 시장이라 하더라도 왜 네. 유럽에 공장을 짓고 유럽에 진출하겠습니까? 음, 경쟁적인 상품을 만들고 그 시장이 그렇죠. 충분히 거기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다 투자를 하는 것이고 기업들은 그리고 거기에서 제품을 만들고 거기서 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기업인 기본적으로 목적이 이익 창출이니까 네. 정부가 도와주고 물론 정부가 처음에 도와주는 부분은 기업의 혼자 힘으로 하기 힘든 어떤 기술, 기초과학 어떤 최소한의 어떤 물적 토대를 그러니까 그 기술적 토대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지원 최소한의 어떤 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줄 때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정부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춘다고 하면 놔둬도 특히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자신들의 어떤 그런 경쟁력 갖고 있거든요. 연구 네. 인력 포함해서 뭐 내부 유보금 포함해서 뭐 네트워크 포함해가지고 인력불. 근데 이제 중소기업이나 IT나 아니면 뭐 이런 어떤 벤처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좀 약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정부가 어떤 마케팅이나 아니면 뭐 해외 진출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런 측면에서 뭐 도와줄 수 있는 측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네. 그런 정책적인 어떤 판단이나 이런 지원이 있어야지. 아니 뭐 무조건 뭐 거대 기업 대기업들 뭐 잘 나간 대기업들한테 세금 깎아주고 무조건 투자하라고 하는 그래요. 방식이 옛날 방식이죠. 네. 자,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염려가 되는 부분은 외교 안보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한미일이 결속을 하다 보니까 북중러도 대립을 하게 되고 그럼 중국 사업하시는 분들 뭐 대기업도 있지만은 중견기업도 많잖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잃는 게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그것도 이제 이미 저희들 많이 말씀을 네. 드렸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아마 우리 독자 시청자 여러분도 아실 텐데 최근에 이 윤석열 정부가 전형적인 어떤 그 네. 한미일이라는 어떤 아예 그냥 딱 이제 그 과거의 어떤 그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나요? 그 외교 그게 쪽에서 없어졌죠. 그걸 완전히 이제 없애고 우리는 그냥 미국과 붙을래, 완전 일본과 붙을래. 그냥 한미일 이 과정이 딱 선을 딱 긋고 북중러 한미일 이 과정을 이제 명확하게 그게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자기 외교의 어떤 자화자찬 네. 그 동안에 어느 정권에서 볼 수 없는 아주 편을 딱 먹고 그리고 대응하는 그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어떤 정권에서도 그 동안에 볼 수 없었던 일이 막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렇긴 하네요. 정말 그랬습니다. 경제 쪽에서 정말 그렇게 벌어지고 아. 있어요. 아니 현대차가 러시아에다가 수조 원을 들여가지고 자동차 공장 지어놓고 거기 폐쇄했잖아요.
러시아 공장 그 수조 원짜리 지금 상태부르크에 있는 그 자동차 공장 그 러시아 자동차 시장 현대차가 2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요. 북중러 지금 이 과정에서 거기 그 물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서구에 있던 기업들이 빠져나온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네. 현대차는 그 공장은 유지했어요. 어, 그 전쟁 이후를 대비해서. 그런데 최근에 이 지금 이 과정을 봤을 때 더 이상 그 공장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게 자체가 의미 없다고 판단해서 네. 아예 그냥 그 공장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고 폐쇄 및 다른 이제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네. 삼성전자에 지금 중국에 있는 지금 투자된 그 반도체 공장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지금 수십조 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다 지금 올 10월 달부터 더 이상의 어떤 그런 업그레이드가 어렵게 돼 있잖아요. 거의 이제 불가능해진 거의 이제 거죠. 불가능해지. 5%뭐 이렇게 그렇죠. 안 된다고 하니까. 10년에 걸쳐서 5%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실상 네. 그 공장을 운영하지 말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인데 물론 물론 정부에서는 좀 협의를 해보겠다. 최소한 뭐 반도체 과학법 관련돼서 미국 쪽에 좀 더 그 기간을 좀 더 연장하는 방법을 계속 뭐 좀 협의를 유예 기간이 기도한다고 뭐 하더라고요. 협의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게 협의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협의를 제가 보기엔 정부 차원에서 협의보다는 아마 삼성이 이번에 로비 자금도 몇십억 불, 우나도 뭐 엄청난 돈을 지금 로비 자금 준비해가지고 지금 워싱턴에 뭐 쓰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가 안 되니까 기업이 지금 엄청난 로비 자금을 아. 써가면서 지금 미 의회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글쎄요, 하여튼 그런 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협의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그 중국에 생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중국이 이번에 그 미중 이 과정에서 미중 갈등 과정에서 한국이 굉장히 이제 미국과 일본이 완전히 이제 딱 선을 쓰면서 지금 최근에 그 무역 수지도 엄청나게 악화되고 있고 특히 또 중국이 이제 본격적인 경제 보복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면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원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한국 상대로 어떤 경제 보복이 진행이 된다면 네. 글쎄요 지금 올 하반기 내지는 정말 올해 이 경제 상황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어떤 기업인이 네. 좀 상상하기도 싫다. 아, 상상하기도 싫다. 상상을 그래요. 별로 하기 싫다라는 그러니까 기업들에서는 가장 안 좋은 것이 불확실성이잖아요.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 그 상황의 불확실성. 물론 이렇게 뭐 그 선을 그어주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 기업들 내지는 그 시장에서 그동안의 그 30년 동안 투자하고 준비하고 닦아왔던 그런 경제 기반 틀 터전이 네. 진짜 한 1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고 이제 결국은 다시 이제 시장을 또 바꿔야 된다는 그런 어떤 물론 지금 뭐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그 자체가 전부 다 비용이고 기업들로 따지고 보면 엄청난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큰 거죠. 참 앞으로의 전망도 어둡다 이런 말씀. 우리 기업들도 어렵다 이런 얘기인데요.